2023년 겨울, 천문학자들에게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50년 전 지구를 떠나 지금도 꿋꿋하게 태양계 밖으로 떠나고 있는 보이저 1호에서 비정상적인 신호가 날아오기 시작했죠. 보이저 탐사선은 플루토늄의 방사선 붕괴율로 전력을 얻습니다. 애초에 태양계 바깥에 끝없는 어둠 속으로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태양빛으로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으론 안정적으로 전력을 얻을 수 없었죠. 하지만 이미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방사성 붕괴 전지의 효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보이저는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카메라와 같은 장비를 모두 꺼둔 채 최소한의 장비만 켜두고 항해를 이어가고 있죠. 겨우겨우 자신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데이터들을 지구로 보내고 있던 보이저호는 갑자기 작년 말부터 꽤 심각한 문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저호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0만 쭉 이어지는 신호가 날아오기 시작했죠. 이건 보이저 안에 탑재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무언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인간의 손을 한참 벗어난 보이저를 직접 고치러 갈 수도 없죠. 현재 보이저는 우리 지구로부터 240억 킬로미터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광속으로 가도 22시간이 넘게 걸리죠. 실제로 지구에서 보이저까지 커맨드를 보내고 그 답을 받기까지 왕복으로 이틀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결국 지구에서 원격으로 태양계 끝자락에 있는 이 고물 탐사선을 고쳐야 하죠.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이지만 놀랍게도 천문학자들은 이것을 해냈습니다. 우주 쓰레기의 운명이 되어버릴 것만 같았던 보이저 1호를 다시 되살리는 데 성공했죠. 무려 5개월 가까운 긴 기간 동안 이어진 치열한 고생 끝에 다시 보이저로부터 정상적인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저 1호는 정말 죽을 듯 끝까지 죽지 않는 좀비 탐사선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태양계 끝자락에서 다시 깨어난 이 보이저 탐사선의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보이저 1호에서 발견된 문제는 그 안에 탑재된 세대의 주요 컴퓨터 중 하나인 플라이트 데이터 시스템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컴퓨터는 보이저에 탑재된 각종 센서를 통해서 과학 데이터와 공학적인 데이터를 취합하고 그것을 다시 지구로 보낼 수 있는 이진법 데이터로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하죠. 그런데 이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코드에서 메모리 커럽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오류가 벌어졌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아주 먼 길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긴 세월 동안 수집하게 될 데이터의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여행 기간 내내 수집한 데이터를 모두 메모리에 저장할 필요는 없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데이터까지 저장할 정도로 거대한 메모리를 싣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저는 전원을 끄면 그 이전까지 저장되었던 데이터가 모두 사라지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일종의 휘발성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메모리로 우주로 날아간 최초의 탐사선이기도 하죠. 이 방식을 통해 계속 수시로 지구로 새로운 데이터를 보내면서 탐사선은 굳이 데이터를 쌓아두지 않고 제한된 적은 메모리 용량으로 최대한 버티면서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작년 겨울 이 메모리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서 보이저는 심각한 고장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보이저 탐사선엔 이러한 사태를 대비해서 FDS 컴퓨터가 스페어까지 총 2개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보이저 1호의 백업용 FDS는 1971년에 망가진 상태였죠. 그래서 백업 컴퓨터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난감한 사태를 해결하려면 정확하게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한 건지 그 문제가 되는 코드의 라인을 찾아야 하죠. 끈질기게 보이저까지 커맨더를 주고받으면서 리드아웃 데이터를 분석한 엔지니어들은 마침내 코드에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지를 찾아냈습니다. 다행히 전체 코드의 약 3% 정도에 해당하는 메모리에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었죠. 이건 컴퓨터에 들어있는 칩 달랑 하나 때문에 벌어진 문제였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들은 한 가지 묘수를 떠올렸는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칩만 우회해서 해당 메모리는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기존의 코드를 조금 손보는 거죠. 즉 코드 안에서 실행 파일들의 경로를 조금씩 바꿔주면서 고장난 칩은 거치지 않고 작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엔지니어들은 새롭게 고친 커맨드를 태양계 끝자락 보이저에게 전송했죠.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보이저의 컴퓨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지구를 향해서 자신의 상태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코드로 업데이트하기 위해 씨름했던 지난 5개월 동안 보이저로부터 계속 신호 자체가 날아오긴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이저가 아예 전력이 꺼지면서 죽은 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단순한 생사 확인만 가능했을 뿐 정확하게 보이저 내부의 상태가 어떤지 그 건강 상태를 디테일하게 확인하기 위한 유의미한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5개월의 치열한 사투 끝에
보이저는 자신의 바이탈 시그널을 넘어서 더 디테일한 건강 상태를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태양계 넘어 성간 우주 공간으로 진입하고 있는 그 먼 거리에 떨어진 탐사선을 이 지구에서 손도 대지 않고 원격으로 고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태양계를 감싸고 있는 혜성의 구름, 오르트 구름의 안쪽 경계까지 진입하려면 앞으로 보이저는 3000년 더 긴 항해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르트 구름 바깥 경계를 벗어나기까진 무려 7만 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10억 년 정도 더 긴 시간이 흐른 뒤에 보이저는 어디를 떠돌게 될까요? 한때 태양계 바깥에서 날아온 미지의 천체 오umuamua 대한 외계 우주선일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천문학자 아비 로앱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합니다. 우리 은하를 채우고 있는 별과 암흑물질의 질량 분포, 그리고 태양계를 비롯한 주변 별들의 궤도를 반영해서 보이저의 경로를 계산해보면 앞으로 10억 년 뒤 보이저호는 거의 정확하게 태양계가 놓여있는 자리의 정반대편 위치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즉 인류가 날려보낸 인공물체가 우리 은하 원반을 가로질러 태양계로부터 은하계 반대편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무려 10억 년 스케일이나 된다는 거죠. 이 정도로 먼 미래가 된다면 이미 태양은 거대하게 부풀고 지구의 대기권과 바다는 모두 우주 공간으로 날아간 상태일 겁니다. 이미 지구엔 그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겠죠. 만약 운 좋게 10억 년간 보이저가 꿋꿋하게 여행을 이어가면서 은하계 반대편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외계 문명에게 발견되고 또 그들이 우리의 의도대로 보이저의 골든 레코드판을 해독해서 우리 지구를 향해 메시지를 보내주더라도 이미 그들에게 답장을 보낼 수 있는 인류는 모두 사라지고 난 이후일 겁니다. 이런 슬픈 결과를 토대로 우린 더 암울한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만약 우리 은하 곳곳에서 적지 않은 외계 문명들이 자신들의 항성계 바깥으로 다양한 성간 탐사선을 떠나보내고 있다고 생각해볼까요? 마치 우리 인류가 태양계 밖으로 보이저를 떠나보낸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수억 년 가까운 긴 시간이 지난 뒤 결국 은하계 반대편에서 출발했던 외계인들의 탐사선이 우리 태양계까지 들어와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긴 시간이 지났다면 이미 그 탐사선을 보냈을지 모르는 외계인들은 자신의 고향 행성에서 모두 멸종했거나 일찍이 다른 별로 이주해서 새로운 문명을 이루고 삶을 이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결국 10억 년 뒤 보이저는 어디쯤에 다다르게 될 것인가라는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로앱의 진지한 답변을 보면 우주적인 스케일을 고려했을 때 언젠가 우리 태양계로 미지의 존재가 보낸 탐사선 같은 인공물체가 들어와서 발견될 가능성을 기대해보는 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낸 존재가 그때까지 생존했을 거라고까지 기대하는 건 너무 무리한 기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슬픈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저호는 우리에게 끝없이 펼쳐진 이 우주의 광막함을 계속 일깨워주는 역할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죠. 바로 몇 주 전 2024년 6월 9일 나사 JPL의 전임 소장 에드 스톤이 88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태양계 밖으로 떠나고 있는 보이저 탐사선 프로젝트를 맡았던 과학자로 유명한데요. 그는 태양에 토해내고 있는 태양풍 입자들과 이 태양계를 둘러싼 성간 입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특히 방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저뿐 아니라 수성 궤도보다 훨씬 안쪽까지 태양 표면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미션으로 유명했던 파커 솔라 프로브에도 참여했죠. 결국 흥미롭게도 스톤은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탐사선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벗어난 탐사선 둘 모두를 맡았던 유일한 과학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스톤은 1972년부터 은퇴한 2022년까지 나사에서 근무했는데요. 특히 그가 근무를 시작했던 시기 태양계 행성들은 아주 절묘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행성들의 중력만 잘 활용한다면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 훨씬 적은 연료로 빠르게 한꺼번에 여행할 수 있는 최적의 코스를 짤 수 있었죠. 이런 절묘한 기회는 거의 180년에 한 번 찾아오는 아주 드문 찬스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팀은 태양계 바깥으로 떠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먼 탐사 미션을 준비했죠. 그렇게 1977년 연달아서 두 대의 보이저가 지구를 떠났습니다. 보이저 1호는 목성과 토성을 지나간 뒤 토성 곁을 돌고 있는 타이탄을 살펴보고 그대로 태양계 위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보이저 2호는 목성과 토성뿐 아니라 최초로 천왕성과 해왕성 근처까지 지나갔죠. 그 뒤 보이저 1호와 반대로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스톤은 30대의 젊은 나이에 보이저 미션을 기획했고 무려 지난 5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자신이 만든 탐사선이 천천히 태양계 바깥 깊은 어둠 속으로 떠나가는 여정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이 반세기 가까운 기나긴 시간 동안 자신이 직접 만든 탐사선이 우주의 어둠 속으로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기분은 과연 어땠을까요? 보이저 미션은 단순한 태양계 탐사 미션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오래전에 종료된 과거 역사 속의 미션도 아니겠죠. 탐사선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발사한 모든 연구자들과 함께
지금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미션입니다. 너무나 긴 세월이 지난 탓에 이젠 자신을 떠나보낸 탐사선보다 먼저 지구를 떠나 우주의 별이 되어가는 과학자도 생기고 있죠. 이미 몇 년 전부터 보이저 탐사선엔 크고 작은 결함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어떻게 해서든 용케 죽어가던 이 탐사선을 잘 되살려서 계속 교신을 주고받는 정도의 연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머지않아 결국 신호까지 끊어지게 되면서 더 이상 우리 지구를 향해 그 어떤 메시지도 보내지 않는 슬픈 날도 오게 되겠죠. 하지만 그런 슬픈 날이 오더라도 보이저 미션은 종료되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비록 지구에서 더 이상 보이저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또 어떤 우주를 바라보고 있는지 보이저의 디테일한 근황은 알 수 없겠지만 어둠 속을 떠도는 보이저는 계속 가던 길을 하염없이 떠날 테니 말이죠. 두 대의 보이저가 지구를 떠나던 순간 어쩌면 인류는 앞으로도 영원히 끝나지 않을 미션을 시작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